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냐? 이거 너무 자기 잘한 것 같은데? 늘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도. 난 너를 안다고 믿어 어쩌면 모를지도 모르지만 바로 돼가지고 사실 첫 번째 오디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고 이 공연이 좋다는 이유로 매일 와주시니까 근데 정말 바들바들 떨려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이 끝나고 나올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로 27살 되는 배우 황순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긴장하면 조금 더 내려가긴 하는데 아마 하다 보면 조금씩 톤이 올라올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어 뮤지컬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왜 하게 됐는지. 정글북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 영어 뮤지컬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주요 배역은 아니고 이제 큰 플립 들고 좀 뛰어다니는 뭐 그런 역할로 해서 이제 그런 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약간 막연하게 너 뭐 할 거야 물어보면 늘 배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연기를 이제 배우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게 같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같은 반에 연기과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인문계에서 주말마다 다 같이 기차 타고 올라가서 같이 연기 수업을 받고 내려온다던가. 또 신기하게 저는 한예종을 진학하고 그 친구 2명은 똑같이 동국대학교 연극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2주년 했습니다. 최근에 2주년 되셨어요. 연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크게 느꼈던 건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배우가 되기 전에는 배우는 어찌됐든 외적으로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생각해야 되고 누구보다 열심히 내면을 채워야 되고 내 안에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가치를 채워야 되는지 이런 게 진짜 더 중요하구나. 어떤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군대에서 이제 사이버 지식정보방이라고 있는데 아실 거예요. 남자분 다 아실 텐데 제가 이제 박효신 선배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뮤지컬을 하셨었잖아요. 뮤지컬이란 장르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알고 있는 장르긴 했지만 난 나가면 전역하면 뮤지컬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월 1일 날 오디션 한번 봐보자. 그래서 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오디션이 있나 봤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제가 데뷔했던 어나더 컨트리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지원을 했는데 바로 돼가지고 사실 첫 번째 오디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노래도 제대로 사실 배워본 적은 없고 군대에서 또 이것도 군대인데 군대 얘기하시면 이거 남자분들만 궁금하시고 조그맣게 이제 혼자 들어가는 노래방이 있어요. 혼자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원래 그 전에 노래를 막 못하진 않았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주변 친구들이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냐 이거 너무 자기 잘한 것 같은데? 오늘 엄지척을 많이 하네. 네. 뮤지컬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네, 진짜 이만큼 했어요. 근데 아이돌은 정말 한 번도 사실 꿈꾼 적은 없고 네, 그냥 고등학교 때 이제 댄스 동아리였는데 비스트의 뭐 숨, 뭐 이렇게 셜록 이런 게 있어요. 축제 때 추고 막 했고 축제 때 추고 혹시 뭔지 아시죠? 알죠. 샤이니 뭐 알죠, 이렇게 알죠. 학교 축제 때도 추고 뭐 동네 행사 있으면 가서 이제 뭐 알바처럼 이렇게 친구들이랑 가서 추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꿈꿨던 적은 사실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냥 배우였어요. 연기를 처음 시작했던 이유도 영화나 드라마를 하고 싶어서 사실 시작을 했던 거고 굳이 따지는 어떤 그런 장르를 구분 짓지 않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스스로는요. 네. 제가 정말 장르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데 우연히 만난 행복 같은 작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약간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나 응답하라 시리즈 뭐 그런 작품들이 뭔가 일상 속에 분명히 옆에 있는데 놓치고 있다가 못 보고 있다가 뭔가 찾게 되는 되게 그런 행복감을 주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먼저 만날 수 있다면 그런 작품으로 만나고 싶긴 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떨려가지고 네, 정말 바들바들 떨려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이 끝나고 나올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물론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첫 작품이기도 했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 저는 더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재밌었다. 내가 가는 길에 좀 더 확신을 가져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작은 월플라워라는 역시 영화 아세요? 그 작품을 보면서 좀 위로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 좀 배우를 하면서 혹은 한 사람으로서 좀 살아갈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많이 알려준 그 영화여서 결국에는 이 순간만이 영원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뭐 어떻게 돼야겠다 해서 그걸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눈을 보면서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 안 할 때는 네, 사실 여행이라고 하기 뭐한 게 보통 다 뭐 계획을 잡아놓고 숙소를 예약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친구가 전화가 와요. 바다 갈래? 하면 어디? 제주도 아니면 뭐 강릉? 뭐 가자. 몇 시에 표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행복해요, 오히려. 준비하는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아, 너무 좋다. 그냥 가서 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뭘 먹어도 맛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저 요즘 필라테스를 열심히 허리를 한번 다쳤었는데 작년에 정말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그렇게 힘든 운동인지 몰랐거든요. 약간 매번 하고 나오면 크게 지고 나온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악도 장르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요도 너무 많이 즐겨 듣고 부르고 근데 또 커버곡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솔직히 그 영상 찍을 때 처음 불러본 거거든요. 불러본 거는 네. 갑자기 부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주위 연습실 가서 부르고 했는데 최근에는 저는 정승환 님? 선배님의 음악을 듣고 슬쩍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고 사실 노력해보고 있긴 해요. 그런 걸 좀 어색하긴 한데 네 데뷔 1주년 됐을 때 한 번 했고요. 한 번은 바다가 너무 이쁘길래 그냥 바다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 번 했고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2주년이어서 했고 감사한데 이렇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특히 지금은 제가 공연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주년 때 기회가 되면 2년 뒤에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작은 약속을 좀 지킬 겸 또 작은 소통을 좀 해볼 겸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힘이 많이 되긴 돼요. 아, 그래요? 솔직히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걸 정말 잘 알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근데 다른 분야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만나는 느낌이 있어요. 공연을 끝나면 원래는 이제 퇴근길처럼 이제 만나서 좀 인사도 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셨고 자주 오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단순히 제가 좋고 이 공연이 좋다는 이유로 매일 와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엄지척을 많이 하네요. 네. 다양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들이 참 많고 정말 외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고 오디션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체력을 필요로 하는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네, 정말 너무 떨리고 약간 준비했던 거에 50%도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네. 미리 이제 지정 대본을 받아서 그걸 연습해 가서 이제 파트너끼리 랜덤으로 만나서 우와. 네, 같이 들어가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원래 친했던 친구가 오디션장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저희 둘이 파트너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경우보다는 좀 더 편하게 하지 않았나. 처음으로 가서 이제 막 상견례라고 하죠. 이렇게 다 같이 인사하고 되게 그냥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연기를 직업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열심히 각자의 길을 걸어온 선배님들이랑 함께 한다는 거 되게 설레고 그냥 기분 좋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가끔씩 연락하고 가끔 영상 통화하고 하는 게 그 이동화 배우님, 선배님, 형이 있는데 동화 형이랑 그래도 가끔 연락하고, 네, 제가 좀 좋아해요, 형을. 아, 따라다니시는구나. 네, 형을 좋아하고 뭐 형 드라마 나오면 짧게 클립이라도 보고 최근에도 통화했거든요. 형 최근에 한 어떤 장면 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늘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첫 번째 뮤지컬이었고 사실 뮤지컬 오디션도 그게 처음이었어요, 사실. 조금 의아함이 좀 컸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직 그 정도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컸고, 그 두 번째는 그래도 참 감사하다. 어찌됐든 저희 직업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에너지를 쓰는 만큼 다 돌아오진 않는데 뭔가 첫 번째 그렇게 고생하고 고민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에 대한 좀 보상을 받는 느낌?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늘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도. 첫 공연을 올리기 한 1, 2주 전에 발목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연습 리허설 하다가, 배우님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스케줄보다 2주 늦게 투입이 됐어요. 정말 많이 뛰고 실제로 농구도 하고 실제로 훈련도 하고 실제로 춤추는데 노래도 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느낀 게, 역시 이렇게 몸쓰고 하는 거일수록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웃어서 위로일 수도 있고 똑같이 같이 울어서 위로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퇴근길을 할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오늘 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자기가 공연을 보고 나왔는데 너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진짜 내가 앞으로 배우를 할 때 어떤 배우가 돼야겠다라는 걸 좀 뼈저리게 느낀? 그래서 그냥 어떤 한 문장으로 우리의 주제는 뭐예요가 아니라 그냥 어떤 방식이든 그냥 위로받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늘.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게 됐고. 네네. 연극 때 뮤지컬 있어요? 인생에서 하나만 해야 돼요. 한데 뭔가 근데 진짜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못하게 하면 전 뮤지컬을 해야겠어요. 왜냐면 노래할 때 좀 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기보다 노래가 행복한 게 아니라 노래 부르는 순간에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연극이나 다른 관계자분들, 우리는 네, 좀 뮤지컬 배우는 아니고요.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배우입니다. 네. 좀 긴장이 된 것 같은데. 그래.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해야 되나? 되게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관객분들이 다 보이는데 다 마스크 끼고 계시고, 심지어 한 자리 이제 뛰어앉기가 시작됐을 텐데, 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보러 와주시는 있는 건 정말 소중한 건데, 그래서 거기 이제 배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진짜 더 소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더 감사하게 소중하게 느끼고 공연을 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제가 받은 만큼 또 돌려드려야 되니까. 근데 물론 연기로 돌려드려야겠지만 또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묵묵히 좀 지켜봐주는 사람? 그리고 조금 아날로그형 인간이라 핸드폰보다는 책을 보는, 주위에서는 너랑 많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사실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 항상 본질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연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이 고대라는 친구는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본질을 보는 친구거든요. 남들이 다 외적인 걸 중요시할 때 그게 뭐가 중요해? 누가 널 어떻게 생각하든 뭐가 중요해? 너 자체로 소중한데 뭐하러 누군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누가 어떻게 볼까봐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저 스스로도 매일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맞닿아 있어서 약간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애정 많이 가고 또 그 캐릭터가 마냥 진지한 게 아니라 약간 다 그 안에 자기만의 똘끼가 좀 있잖아요. 4차원이. 저도 약간 이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저 좀 이상한데 지극히 정상적인데 속은 또 지극히 또 이상해요. 그런데 고대도 약간 자기가 먼저 웃겨주려고 하기보다는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걸 잘 캐치해서 좀 유머로 돌리는 약간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나갔다. 제가 부를 때마다 제가 되게 위로받고 힐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스크래치라는 넘버가 있어요. 실제로 그 그림 기법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들을 칠한 다음에 까만색으로 덮고 이제 상처내듯이 그걸 긁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어떤 색일지 모르는 색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엔 그림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미호라는 친구한테 우리도 마찬가지다. 너 안에 어떤 색이 있는지 모르니까 어떤 색이든 일단 다 부딪히고 상처내서 긁어내보고 결국엔 그게 너일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그런 넘버예요. 노래도 너무 좋고 불러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아까 까맣게 덮인 종이는 매끄럽지만 모든 게 가려져 있어. 긁고 상처내면 그 아래 숨겨진 색들이 틈으로 드러나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좀 못 부른 것 같은데 괜찮네. 이제 매 공연마다 이렇게 코트를 멋있게 싹 걸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팔을 넣는데 팔이 안 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안 될 때도 있다. 다시 낀 적이 있는데 그때 조금 제 스스로는 좀 민망하긴 했어요. 왜냐면 제 표정은 이미 완성된 표정이었거든요. 팔을 넣은 표정이었는데 전 넣은 줄 알았어요. 넣었는데 팔이 덜렁덜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이 순발력을 좀 필요로 하는 공연이었는데 하면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네. 고민은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고대 빼고는 나머지 다 날뛰는 역할이거든요. 다 춤추고 막 난리 나는데 혼자 그 앞에서 막 아무리 춤추고 있어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중간 지점? 그 중심을 찾는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너무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보이니까 무대에서는. 근데 또 너무 움직이면 이 고대라는 인물이 깨져버리고 참 이 부분을 연습하면서 같은 배역인 형들이랑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난 너를 안다고 믿어 어쩌면 모를지도 모르지만 많이 여리고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하고 되게 순수한 역할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런 지점들이 또 위로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런 부분을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팬들에게 카메라 보시고 딱 한마디. 순순어. 네, 전 순순어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도 어떤 캐릭터들보다 저한테는 조금 많이 와닿아 있는 역할이고 잊지 못하는 역할이라 지금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감사합니다. 네. 가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이상한 얘기 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 이제 제가 모르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요즘은 그런 거 안 쓴다고 뭐 그런 얘기는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기엔 또 저도 이제 27살이기 때문에 벌써 10년이 지났거든요, 고등학교가. 근데 또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형들은 너무 옛날 얘기를 해요. 언제적 얘기요? 10년 전 얘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귓속말로 이제 가서 형 요즘 그런 말 안 쓴다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네. 해보고 싶은 거 진짜 너무 많은데 나중에는 좀 지금 약간 학생 같은 이미지 말고 어떤 뮤지컬에서는 스위니 토드의 토드라든지 멋있게 잘 제 내공을 잘 쌓아서 정말 나중에는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제 에너지만으로 좀 다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는. 네. 약간 두고두고 좀 꺼내볼 수 있는 캐릭터를 많이 애정하게 됐거든요. 공연하면서. 그래서 좀 힘들 때나 고민들이 많을 때, 생각이 많을 때 가끔 떠올려 보면
이상하게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억들은. 그 기억을 다시 이제 불러오면 저한테는 약간 앨범처럼 그렇게 이렇게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네. 근데 이제 곧 연습 시작하는데 7월 달에 광화문 연가라는 뮤지컬을 하거든요. 감사하게 제가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젊은 명우, 과거 명우 역할인데 명우라는 인물이 약간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쭉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할, 그런 내용인데 다 아시겠지만 고 이영훈 작곡가님 노래 그 이문세 선배님 노래 그 노래로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네. 네. 오늘 엄지척을 많이 하네요. 네. 그냥 했던 것처럼 좀 성실하게 잘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이렇게 대극장은 처음이라 또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냥 많이 배우고 따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성실하게 저만의 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좀 묵묵히 나아가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장 막 빛나고 뭔가 많이 하기보단 이런 배우가 있었네 보면 알고 보니까 이렇게 참 차근차근 자기 걸 열심히 하면서 나아왔구나 라고 느껴지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타채널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 황순종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자 배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